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 대비 연고대 편입논술 OT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법학을 부전공했습니다. 그 편입에서는 연고대 편입이 도입이 된 것이 연대는 2012학년도, 고대는 2018학년도죠.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편입 논술을 전담하고 있고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고등부 논술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편입 논술은 고등부 논술을 모태로 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논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편입 논술을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 강남 대성 그리고 대치두각 그리고 중계동 항입 논술에서 고등부와 재종과 논술을 담당하면서 편입 논술과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연고대 편입 논술을 보면은 그 수시 논술에서 나왔던 문제가 하나씩 꼭 붙어 있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OT에 대한 시간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드립니다만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잠깐 점검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아직은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자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연대는 1단계를 발표하고 있죠. 고대 같은 경우는 그 일반 편입은 1단계 발표가 없습니다. 일괄 전형이고 고대는 학사 편입만 1단계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고대는 왜 근거가 없지라고 보실 텐데 원래 고대 일반 편입은 일괄 전형이라서 단계별 발표가 없습니다. 현재 연대 1차 같은 경우는 51명, 고대 학사 6명에서 학사 같은 경우는 표본 자체가 적습니다. 제 수강생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수강생의 학사 편입을 준비한 학생, 즉 졸업생이죠. 그 숫자가 10% 될까 말까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모범 그 통계가 없기 때문에 표본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 57명, 이건 엄청난 숫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구체적인 그 실적에 대한 그 예시는 여러분이 그 적중 사례라는 그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적중 사례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각각 학과에 대한 합격생 숫자를 보여드렸고 나중에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영상을 또 한번 촬영할 예정입니다. 요 적중 사례인데 2023 같은 경우에 연대 인문 제시문 다가 여기 2020학년도 연대 수시 모의논술 제시문 다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 제시문 지금 교재도 실려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기본편 2군데 그리고 도표 분석 1군데 총 3군데나 실려 있었고 연습이 됐던 그 제시문이 같은 게 나왔습니다. 구술성 글쓰기 관련된 그리고 실제 시험에 편입에서는 비대면 소통 방식으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2024학년도 연대 인문 제시문 다가 수사학에 관한 제시문인데 이것이 2009학년도 연대 수시 논술 제시문 가에서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완전 동일한 제시문이 나왔었고 그 또한 제가 근거는 하프 파이널 제8회차 쓰기 과제였습니다. 하프 파이널 제8회차 실제 테스트 과제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같은 제시문 나왔고 그리고 2024 고대 인문에 나왔던 내용은 제시문은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주제가 동일합니다. 벌린의 자유론이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가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이 이번 제시문 가 내용으로 고대 인문에서 제시문 1 고대는 제시문 번호를 가나다를 쓰지 않고 있죠. 제시문 이제 1 그래야 되겠죠. 1에서 적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고대 기출 263쪽에서 제가 다뤘던 문제고 이거는 그 예시입니다. 이거 잠깐 점검하고 이제 넘어가시는 게 상세한 그 점검은 여러분 적중 사례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시된 부분이 왼쪽이 이번에 2023학년도입니다. 2023학년도 연대 편입 인문에 나왔던 제시문 다 내용이고 오른쪽이 실제 수업에 다뤘던 제시문인데 같은 내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요거는 2024학년도 이번에 나왔던 거죠. 왼쪽이 연대 인문에 나왔던 제시문 다 내용이고 레토릭 그죠?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이란 단어가 좀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접하지 못할 수 있는데 거의 각줄 안 붙여놨어요. 보통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각줄 붙이는데 이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출제 주제 키워드가 수사학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알았어야 되고 혹시 몰랐다면 논제에 보면 수사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논제에. 그래서
그렇게 유추가 가능해서야 됩니다. 동일한 제시문이 오른쪽입니다. 이게 2024 제 수업 하프 파이널. 요 하프 파이널이라는 건 정규 과정입니다. 9월달, 10월달 수업이었는데 8회차 테스트 과제가 이 제시문 들어가 있던 실제 근거는 2009학년도 연대 수시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등부에 나왔던 그 제시문들이 문제들이 아주 편입과 아주 밀접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최근에 2023, 2024만 제가 확인시켜 드렸고 유형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정리하시고 보실만 한데 자, 이 고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인문이 있고 사회가 있겠죠. 자, 이 고대 인문에서 이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겠죠. 이게 유형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건 여러분이 이 모든 OT 강좌도 공부니까 같이 공부해 두세요. 이거는 요약형이 나옵니다. 고대는 계속 이렇게 내고 있죠. 분량이 400자로 나오니까 분량도 중요합니다. 배점은 20점 정도가 배점이 할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이번에 평가형이 나왔는데, 이 평가형은 몇 대 몇이 중요합니다. 앞에 한 개, 1에서 2, 3, 4, 1대 3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평가하시오 나왔고, 이거는 1400자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배점은 80점입니다. 요거는 인문과 동일합니다. 인문과 동일하고, 얘도 인문과 동일합니다. 자, 인문과 동일한데, 하나가 이제 다른 점은, 추가로 도표가 붙습니다. 요것만 다릅니다. 도표 해석이 붙는데, 여기에, 제시문 중에 하나가 도표이기 때문에, 요 사회 논술은 그게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연대. 오늘 최소한 요건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두시는 것도 하나 소득입니다. 역시 이제 두 문항으로 나오죠. 연대 수시는 네 문항이 나오죠. 원래는 두 문항이었는데 2020학년도부터 네 문항, 즉 600자짜리 네 문항이 나옵니다. 분량이 만만치 않죠. 수시 논술이. 편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입도 분할형이라 그래서 그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년 동안 연대 사회논술에서 분할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졌고 그 분할형을 연대가 이어받아서 2020학년도부터 분할형을 내고 있죠. 그리고 요 1번은 비교가 나왔죠. 3자 비교. 그리고 이거는 양자 비교 나옵니다. 양자 비교가 두 개 이제 결합이 되어서 양자 비교, 양자 비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사회 논술도 이제 1번, 2번이 있겠죠. 1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존에는 과거에는 이것이 반드시 비교형이 나왔어요. 비교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비교형이 나오지 않고 평가형이 나왔습니다. 처음입니다. 최초입니다. 1번에 이렇게 평가형이 나온 게 처음인데 이거는 이제 2대1로 나왔죠. 2대1로 1대2죠. 1대2 가에서 나다 평가시오. 2번은 원래 평가형이 나오니까 요거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도표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도표 분석이 결합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1대1이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나온 것이 현재 연대, 고대 유형에 대한 패턴인데 약간의 특이한 점은 연대는 영어 지문이 나온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되고 얘는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영어 지문이 없습니다. 얘는 영어 지문이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논술은 요 도표가 붙습니다. 얘도 도표가 붙어요. 요 정도면은 여러분이 현재 연대 요 글자 분량 얘는 이제 글자 분량이 확인됐죠. 1000자, 1400자. 근데 연대는 글자 분량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규정은 없다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1000자에서 1200자 정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규정은 없지만 원고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원고지 칸이 한 면이 1250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호를 한 면에 씁니다. 그 번호를 그 면을 넘어서 쓰는 건 좋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시간도 요거는 고대 같은 경우는 100분이죠. 시간까지. 고대는 100분. 이건 100분입니다. 100분. 100분짜리 시험이고 얘는 이제 120분짜리 시험. 그래서 분량이 조금 더 많은 거죠.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얘들은 1800자
그죠? 1800자. 얘들은 최소 2000자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고등부를 감안해도 마찬가지죠. 고등부가 600자짜리가 4문항이 나오니까 1200자, 1200자, 그죠? 2400자. 고등부만큼은 써야 되겠죠? 대충 그렇게 감을 잡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고등부 연대는 수시 논술에서 수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편입은 그건 없어요. 여기서 말한 도표는 도표는 그냥 도표입니다. 이게 확통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가 그냥 도표, 즉 그래프나 표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감안하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요거는 제가 참고로 쉽다라고 됐죠. 쉽다. 신입학 논술 대비.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입학과 대비해서 우리가 편입학 얘기할 때 보통 경쟁률이 높다. 그죠? 그리고 모집 정원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요 화면 보시면은 그 왼쪽이 신입학입니다. 연대 신입학. 논술 전형. 물론 논술과 비교해야 되죠. 같은 전형끼리 비교해야 말이 되니까. 국문학과가 이번 2024 기준 4명입니다. 근데 여기 6명, 3명, 3명, 5명, 7명.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경쟁률 보세요. 얘들은, 이거는 2023 건데 제가 바로 2024가 없어서 비슷합니다만, 낮아도 50대 밑으로 안 내려가죠? 얘는 20대를 잘 안 넘어가죠? 여러분, 팩트입니다. 그래서, 연대 편입학 논술 전형 정원이, 놀라지 마세요. 연대 편입학 논술 전형 정원이 연대 신입학 수시 논술 전형보다 정원이 많아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니죠. 전체를 보시면 요 뒤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경영학과가 경제학과 13명인데 여기는 24명, 경영학과 21명, 24명. 밑에 신학과 생과대 쪽은 아예 모집 정원이 없습니다. 신입학은. 근데 여기는 보세요. 4명, 5명, 4명, 5명, 5명 하면 간호학 같은 경우는 없는데 11명이나 있죠. 또 하나 여기 안 보이는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 편입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학사 편입은 경쟁률과 숫자를 정확히 표기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언급을 못 했는데 학사 편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훨씬 더 정원 더 많아집니다. 조심하실 것은 요 경제학과하고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논술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실제 연고대 편입 전형입니다. 이거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야 연간 여러분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논술이 60% 들어가요. 약간의 차이점은 고대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1단계라는 게 따로 없고 전체 총점을 매길 때 배점은 같습니다만 서류에 대한 영향력이 고대는 연대보다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연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서류가 좋아도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류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1단계부터 바로 서류가 같이 합산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 배점은 양쪽에 같습니다. 원래 연대 같은 경우가 2단계가 40%가 좀 낮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2024학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대고대 배점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류에 대한 준비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면접은 지금 현재 연대는 아예 없습니다. 고대는 면접이 있는데 이 면접이 학사 편입만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고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편입도 면접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입시 요강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논술은 저랑 같이 쭉 준비하시면 되지만 서류에 대한 준비는 여러분이 서류가 크게 3가지거든요. 성적 증명서 그리고 학계서. 지금 학계서로 보통 통칭됩니다. 보통 자소서였는데 학계서로 통칭되고 그 다음에 각종 활동 증명 서류 3가지가 빅3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서류는 여러분이 제 영상을 통해서 잘 준비해 두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질문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비동일 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 두시는 것이 서류에 대한 준비에 좋다. 이거 논술 학습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빅5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강의가 있어야 되고 특히 다른 공부와 다른 점은 쓰기 첨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재첨사, 그리고 독해력 강화. 이 독해력 강화는 일종의 체력입니다. 지식의 체력, 근력이에요. 정신적인 여러분이 분석력인데 이 부분은 본인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를 테니 제가 주는 지침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단지 이 독해력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기법은 알려드리지만 힘은 여러분이 길러야 된다. 명심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합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커리큘럼 강의다 보니 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전체 여러 가지 뭐 장점을 적어 드렸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논술은 객관식입니다. 논술은 객관식이에요. 자기견에 쓰는 것 말고는 객관식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서술은 객관식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게 제 주요 테마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뜻인데, 여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라는 네 가지 기본 테마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갑니다. 기본편부터 직전 파이널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첨삭과 그리고 실제 이것이 또 기명 편입 기준 합격생 1위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뒤에 나오겠지만 모든 수업을 제가 직접 쓴 교재로 갑니다. 이 필성 커리큘럼인데, 이거 일단 전체 오늘 강의 핵심이죠. 최장 12개월 1월 달부터 하면은, 그리고 3월부터 하면 10개월, 중간에 올 수 있죠. 현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수업은 홀수달이 개강달입니다. 하지만 인강은 뭐 꼭 그렇진 않죠. 1, 3, 5, 7, 9가 개강달이니까 가급적 개강달에 오셔야 1강부터 수업을 들으시고, 만약에 짝수달에 오시게 되면 중간 연속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강부터 들어가겠죠. 그때는 1강부터 4강은 별도의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은 데스크에서 질문을 하셔서 학원에 문의하시면은 비용 등 관련한 아마 상당한, 그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2개월 봤을 때는 이게 순서대로 쭉 갑니다. 일단은 유형 기본은 이론편이고 쟁점은 주제편입니다. 기출은 고대를 먼저 다룹니다. 조금 더 쉬워서 그래요. 연대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 3, 4까지가 기본적인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오브도 핵심이에요. 여기 끝나면은 5강, 6강은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실전이 붙어 있죠. 요 실전은 연습 문제를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직접 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단계까지는 수업 시간에 쓰기가 없습니다. 3시간인데 오롯이 실제는 한 3시간 반쯤 돼요. 제가 시간 초과하기로 유명한 강사인데 가급적 시간을 지켜 드립니다만, 뭐 더 가르치기 위해서 초과하는 것은 괜찮은 거죠. 일찍 끝내는 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보통 3시간, 3시간 반 진행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은 오롯이 강의만 진행됩니다. 수시논술을 공부해 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아마 쓰기를 하셨을 텐데, 편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과제물은 여러분이 별도로 씁니다. 그리고 첨삭이 붙겠지만 첨삭도 별도로 합니다. 15분 정도. 그리고 실전이 붙은 이 수업들이 이제 실전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시간 연습은 이때부터 하는데, 이게 9월달 되겠죠. 하프 파이널 8회차 풀셋은 이제 6주 또는 4주로 진행될 때가 많고, 그 다음 직전 파이널 12월달 각각 한 주입니다. 12월달 2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대 한 주, 연대 한 주. 요즘은 연대 기준 3주가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분량이 한 주 분량인데, 보통 회차로 치면은 한 5회차 정도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정규과정 한 달치보다 직전 파이널은 회차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8번은 요거는 이제 특강인데 정규 과정이 아닌 특강 과정. 이건 딱 한 번 개설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 특강.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한 부분 갖고 계속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도표다. 예를 들어서 사회논술 도표가 나오잖아요. 도표가 자기가 조금 약하다 하면은, 그런데 이론편에서 도표는 딱 하루 정도 다룹니다. 그걸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부분만 2달, 이 특강도 물론 2달 과정인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2시간짜리입니다. 나머지 3시간짜리고, 그렇게 특강을 잘 활용하시면 자기 약점을 아주 강화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10개월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 10개월은 좀 뭔가 줄겠죠. 그 중에 한두 개 빠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빼면 됩니다만, 자기소개서는 한 7월 달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푸시를 하는 것은 9월 달부터이긴 한데, 9월이나 7월이나 큰 차이가 없으니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대 같은 경우는 원서를 접수할 때 여러분이 자소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 둬야 돼요. 연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대는 1단계 통과하고 제출하죠. 하지만 고대는 원서 접수하는 시점이 12월 첫째 주 화수목입니다. 12월 첫째 주 화수목이 접수 기간이니까 미리 작성을 해 둬야 됩니다. 그때는 기말고사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 핵심 내용을 보시면, 자, 오늘 커리큘럼 얘기니까 유형 기본편 1원편인데 1원편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4대 영역으로 유형을 나누고 각각 영역별로 2가지 패턴이 나와서 총 8가지 패턴 정도 나옵니다. 이 중에 한두 개는 약간 쓸모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가 7, 6개라고 말을 하는데 핵심은 요약 단순, 요약 종합, 그죠? 비교형이죠. 그리고 적용 설명 평가 여기까지가 메인입니다. 요약 영역과 적용 분석 영역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도표 분석형이 또 중요합니다. 자기 견해 쪽은 입장 선택형과 대안 제시형인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한 번씩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다뤄드리긴 할 겁니다만 요약 영역, 적용 분석 영역 요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 요거는 이제 쟁점 심화편입니다. 주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편은 이제 전체 주제가 무한하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주제를 제가 카테고리로 묶어서 가장 핵심적인 논점을 자 사탐처럼 내용을 외워서 암기해서 문제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 주로 출제된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3단계는 이제 고대 기출입니다. 2024부터 역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고대 기출만으로는 문제 분량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시논술 다룹니다. 제가 적중해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여기서 수시논술 다루면서 여기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요 15번 보시면 2009 고대 수시 요 문제가 이번에 적중됐던 지난번 교재에서 이게 16번으로 붙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고대 기출은 그 고대 실전 그 편입 그 기출이 한 절반 조금 더 많고 그 부족부는 연대 수시논술에서 고대 기출과 아주 똑같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문제들 엄선해서 다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8주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연대 같은 경우는 제 4단계인데 이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2012학년도까지 다 다뤘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못 다루고 2016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수업 시간에 다뤄드릴 겁니다. 어쨌든 기출은 모두 다루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역순으로 가면서 사회인문, 사회인문 이렇게 직접 다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문제가 공개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복원을 해서 해드리는 건데 그 학원은 복원이 되어 있으니까 학원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이거는 실전 연습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프 파이널. 보통 시험이 2시간이니까 1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프 파이널 그립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있는 것은 책 목차를 작년 겁니다. 아직은 이 책이 금년도 제가 해마다 책을 바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9월 달부터니까 아직은 책이 나오지 않았고 작년 교재를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 모의고사를 이제 1에서 8회차 그러니까 8주 과정이니까 작년 요 8회차 할 때 나왔던 문제가 제가 수사학을 다뤘고 이것이 이번에 연대 편입 그죠 그 인문에서 적중됐던 그 제시문이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풀셋 파이널 오늘 11월 수업입니다. 제 6단계 스텝 6 그죠 6단계 그래서 고대 실전 연대 실전을 이때부터 학교별로 나눕니다. 문제를 그 전까지는 제가 기출은 당연히 학교별로 수업이 나눠지겠지만 모의고사는 그냥 같이 제가 다루는데 하프는 같이 다룹니다. 풀셋부터 고대 유형과 연대 유형을 별도로 다룹니다. 그래서 수업 강의 반이 이제 고대 대비반, 연대 대비반 나눠지는데 모든 학생들이 고대, 연대를 동일하게 다 응시하니까 두 과정을 동시에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시너지가 커집니다. 고대 문제를 열심히 푸는 학생이 연대 문제를 잘 풀어요. 반대로 연대 문제 열심히 푸는 학생이 고대 문제를 잘 풉니다. 연결돼서 그래요. 평가는 양쪽이 다 있잖아요. 근데 고대 1번이 요약형이 들어가 있죠. 그 요약형은 아주 비교에 도움이 되고 비교는 요약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평가의 아주 핵심이고 등등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두 학교 모두 수강해야 됩니다. 이것도 교재가 있는데 밑에 이미지는 교재. 교재는 이제 다시 실전에서 시험 보는 게 첨삭 자료입니다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제가 책을 통해서 다시 또 진도를 나갑니다. 주제편과 그리고 유형편 해서 별도로 쓰기 과제가 나가는 것이 밑에 보이는 교재 목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라스트가 그 직전 파이널 12월 달은 한 2주, 고대 기준 한 2주, 연대 기준 3주죠. 첫 주는 연대 고대를 모두 다루고 둘째 주는 고대만 다루고 세 번째 주는 연대만 다룹니다. 직전 파이널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시험 보지만 이때는 전체 5회차를 봅니다. 그래서 고대 5회차, 연대 5회차 학생 입장에서는 총 10회차를 연습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다루는 방식이 인문은 인문 문제를 드립니다. 사회는 사회 문제 드리는데 여러분이 인문 학생한테 사회 문제를 동시에 드립니다. 본인은 응시는 인문 문제를 풀고 수업 중에는 인문과 사회를 다 풀어드립니다. 학생은 곱하기 2배의 학습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고대 5회, 연대 5회 총 10회인데 이것이 인문사회 또 나눠지니까 총 20회 정도 분량을 여러분이
무려 3주 동안 연습하는 것이 12월 달 아주 빡빡하게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직전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당락의 결정적인 이 브릿지 특강이라는 것은 방금 봤던 앞에서 제가 전체 그죠 전문 특강, 독해력, 논리력, 도표 분석 그리고 연대 수시 엄선 특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대 수시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직접 제가 특강제대로 이거는 작년에 썼던 교재 표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아까 우리 목차랑 같은 그 전체 커리랑 같은 거죠. 아직은 이제 2025 버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교재 파일은 작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교재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실제 강의실입니다. 이거는 실제 수업 방식이 이거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었죠. 3시간 정도 수업이다. 실제만 3시간 반 많이 갑니다. 쓰기는 과제물로 간다. 그죠? 그리고 첨삭은 1대1로 대면으로 가는데 화상 첨삭 많이 합니다. 요즘은 줌으로 하지 않고 구글 미트로 많이 합니다. 줌이 유료화로 되면서 제가 구글 미트를 쓰는데 미트가 성능은 똑같습니다. 이런 방법 같으니까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독서 과제를 여러 가지를 제가 해요. 그래서 1강좌 1독서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한 강좌당 책 한 권 읽고 정리합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추가적인 여러분이 독해력 그리고 백인 지식 등등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적 처리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주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반복된다. 이건 실제 첨삭입니다. 첨삭한 예시들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거 화상 첨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면 첨삭은 학생이 오셔서 옆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는 거고 화상 첨삭은 이제 구글 미트로 학생이 접속하셔서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전자펜으로 학생 원고지를 띄워놓고 거기다가 직접 필기하면서 첨삭을 해드립니다. 논술 학습에 대한 4가지 목차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이제 다뤄드릴 텐데 모든 수업은 객관식이다 해서 아주 제가 객관화를 시킬 겁니다. 이거 답안 구조의 예시입니다. 비교 아까 많았죠? 이런 식으로 답안이 형성되는데 이 형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가야 될 것은 이런 형식입니다. 실제는 가면은 실제 제시문만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각 유형마다 이런 형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평가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두 문자 따서 주, 이, 근상 그러거든요. 주장, 이유, 근거, 상술이라는 형식으로 답안이 형성되는데 이걸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냥 수필처럼 어떤 식의 글을 마구잡이로 쓴 건 절대 아니다. 독해력 강화 프로그램인데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에 약간 상세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문사설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늘 시험 칠 때까지 연습을 시키고 300자 요약을 시킵니다. 요약은 모든 논술의 기본기입니다. 요약은 기본기예요. 그걸 우리가 매일 할 수 없으니 제가 신문사설을 통해서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1강좌 1독서 그리고 브릿지 강좌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이 실전 독해력 증강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제가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것은 그래서 그 현강 같은 경우에 강좌 끝날 때마다 논술왕 선발대회 같은 어떤 모의 논술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8주 과정이 현강에서 우리가 실제 강좌거든요. 그래서 8주 끝나면은 제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전 연습을 시키는 테스트 연습을 원래는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이게 방금 봤던 이제 1년 커리죠. 그 교재로 만들어졌던. 요 출제는 이제 잠깐 보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면서 몇 번 검토했듯이 아까 제가 정리해 드렸죠. 1번은 평가. 이게 지금 연대 사회 인문인데 사회계 1번이 평가, 2번 평가 둘 다 평가 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 연대 2024입니다. 이게 지금 2023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요 2024 연대 인문이에요. 그래서 연대 인문은 1, 2번이 모두 비교고 사회계열은 1번, 2번이 다 평가다. 원래 사회 1번도 비교였는데 원래만 유일하게 그렇게 됐다 그랬죠. 고대입니다. 고대 인문사회 똑같죠. 1번 요약형 그리고 2번 평가형. 아까 제가 필기에 들었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1번 요약형이고 2번은 평가형입니다. 평가형인데 이 평가형의 사촌이 이제 설명형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심심할 때 한 번씩 2번이 설명형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나왔었죠. 1번은 요약형이다. 이거는 계속 고대가 꾸준히 밀고 있는 문제 패턴이고 그 이전 거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도 역시 마찬가지. 고대는 인문과 사회가 문제 패턴이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료에서 고대 사회는 도표가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연대도 마찬가지 그 이전 걸 보시면 2023을 보시면
보세요. 사회결인데 1번에 비교가 붙어 있죠. 원래 이렇게 비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만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2번은 역시 평가형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아요. 인문은 2번에 역시 1, 2번 모두 비교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전 거 봐도 마찬가지. 6년 연속입니다. 연대 인문이 비교 1, 2번 모두 비교 나온 6년 연속, 즉 2013학년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고, 사회결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1번은 비교, 2번은 평가 또는 설명이다. 인문은 보시면 2019부터 1, 2번이 모두 비교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학습 포인트는 이제 정리해 보시면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대 사회 인문 모두 1번은 비교로 봐셔야 되고 2번은 평가 쪽인데, 결국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설명 평가가 양축으로 해서 사회결은 도표가 있고, 그리고 요약은 이제 우리 공부의 기본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고대는 일종의 1번은 요약형, 2번은 이제 평가입니다. 비교도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기 때문에 2018 학년도 인문에서 나왔었거든요.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중심에다가 우리가 그래서 평가형을 둡니다. 설명 평가형. 이번에 배점이 80점인데 이게 압도적 높죠. 요약형이 반드시 나오지만 배점이 20점이니까 중심에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설명 평가를 중심으로 나머지 유형들을 연습하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는 학계서인데 이게 40점 배점이 높죠. 그래서 학계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요거는 한 3번 정도 첨삭하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학계서는 완성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12월 달 접수 임박해서 하면은 절대 위험하다. 명심하시고. 잠깐만 보시면은 이제 연대 합격생 같은 경우인데, 1번이 해당 모집 단위에 대한 지원한 동기와 이를 위한 학업적 노력. 그래서 만약에 비동일 계열이라면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준비를 꼭 별도로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수강 기록이 가장 중요한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 하나 좀 챙겨 두시는 게 좋겠죠. 리더십, 봉사, 동아리, 연구, 취미 등등. 그 다음에 이게 또 전공 관련성도 묻고 있습니다. 고대도 같습니다. 3번은 이거는 뭐 미래형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3, 4번은. 고대는 원래 재작년까지는 항목이 5개 5천자였는데 2024 작년부터는 항목이 2개가 줄어들어갖고 3개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모집 단위 지원 동기, 졸업 후 진로계, 이거는 연대도 있었죠. 2번이 해당 학업 이외 대학 시절 중요한 활동과 결과, 그리고 경험이 지원 전공 공부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도 연대에 있었죠. 학업 입학 후 학습 목표 학업계,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2개가 사라졌는데 이거는 이제 성장 과정과 가치관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급적 이제 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이런 거 묻다 보니 학업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OT다 보니까 OT 치고는 약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길지 않은 시간,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구체적인 궁금한 점은 수업 시간을 통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OT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또 전문적인 영상 별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은 2025학년도는 꼭 여러분이 성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